이 재산은 모두 첫째에게 분할한다. 다 동의합니다. 그 문서에 딱 우리 인감이 들어가고 인감도장 찍혀있고 여권사고 박혀있다. 우리가 그거에 동의를 했다고 추정을 해요. 그거 깨려면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안녕하십니까 교민 여러분. 네, 저는 법률사무소 여원의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그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과연 그 한국 상속법 회복에 대해서 몇 분이나 관심을 갖고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실까, 저희가 오는 길에도 참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오늘 와보니까 저의 걱정이 모두 다 기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저희의 세미나 정보 그리고 저희의 강의들이 여러분들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고 유익한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홍경 변호사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강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민분들 상속사건들을 꽤 많이 처리를 했어요. 호주뿐만이 아니라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동남아시아 분들도 처리를 했는데, 그들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점이 한국 법체계랑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드니라든지 아니면은 그 해외 그 법이 달라서 내가 그 해외 법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유언을 남겼는데 왜 그게 한국에선 효력이 없냐? 내가 이 호주 법에서는 상속인이 아닌데 왜 한국 법에서는 상속인이냐?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고민들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속의 경우에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돌아가신 분이 발생을 했을 때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채무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저희 3쪽의 강의안이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PPT로는 지금 띄고 놨는데, 여기서는 대한민국 상속비의 역사를 잠깐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유교 중심 문화였습니다. 딸보다는 아들이, 그리고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가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상속이라는 원칙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깨졌습니다. 여성도 상속받을 수 있고 그 모든 분들, 상속인들은 다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소외받는 상속인을 줄여가는 그런 위주로 상속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가신 분 의사 존중해요.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자녀분들 혹은 배우자가 요청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상속이 분할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발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상속법은 호주와 다르게 유언의 방식을 정말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속을 받을지 말지를 상속인들한테 맡겨요. 즉 한정 승인을 상속 포기해서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상속 분할에 있어서 또 상속인들 모두가 참석하지 않으면 분할이 될 수 없게끔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에서 배제된 그런 상속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류분 제도라든지 그리고 상속 회복 그런 절차가 마련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상속법에 민법이 적용되는지 이런 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제사법 49조에는 돌아가신 분의 국적이 한국이거나 대한민국 안에 상속재산, 즉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의 국적이 한국이거나 재산이 한국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모두 오늘 말씀드린 이 사안이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누가 상속인이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취지가 상속인과 상속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호주 상속이랑 조금은 다르게 호주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고 그들 사이에 자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배우자가 다 상속을 받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배우자는 언제든지 상속인이 되지만 첫 번째 1순위자로는 직계 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랑 배우자가 동시에 있다고 하게 되면 자식과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 그리고 부모가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자식과 배우자가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직계 존속. 이것은 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으로 간다. 그 다음에는 그렇고 부모님 직계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없다. 그럴 땐 형제자매한테 갑니다.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안 계실 경우에는 이제 친척한테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한 분께
전에 듣기로는 일단은 가족관계 등록부가 그 상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호주랑 달라요. 호주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도 법원에서 상속 재산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족관계 등록부상 자식 또는 배우자 또는 부모로 등록이 안 돼 있다. 상속 못 받아요.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간호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즉 자식,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이제 친척 순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다음은 상속분인데 배우자가 조금 더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례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3쪽의 밑에 제가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 표에는 1번부터 6번까지가 되어 있긴 한데 제가 1, 5, 6번을 설명드리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살아계세요. 이 간만 돌아가셨어요. 이럴 때 상속인 누구실 것 같아요? 배우자인 을 그리고 자식인 A, B, C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 비율은요? 배우자가 0.5 가산을 하고 나머지는 다 균등 이렇게 해서 그 배우자인 을만 9분의 3 그다음 나머지 자식들은 9분의 1을 받는다.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5번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상황에서 1. 이분이 돌아가셨다 라고 하면요 1에 지금 배우자랑 자식이 안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위로 갑니다. 부모. 그럴 때는 그 부모인 B랑 처가 동등하게 나눠 갖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6번 사례가 조금 특이합니다. 이게 대습상속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B가 먼저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을이 돌아가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B의 처 1, 2, 3이 보호될 수 있는 제도가 결국 대습상속이다. 상속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B는 을이 돌아가셨을 때 왜냐? 자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B가 먼저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부모인 을이 돌아가셨다. B의 부모인 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 B가 받을 상속분을 B 처랑 1, 2, 3이 나눠 받을 수 있다. 이게 대습상속이다. 이거 가장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상속 절차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이것은 강의한 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돌아가신 분 상속 개시란 이야기를 앞으로 많이 쓸 텐데 이거는 사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언 우리가 많이 남기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유언 남길 수 있습니까? 없죠. 유언은 이 상속 개시 사망의 이전 단계에서 남겨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속인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분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협의를 할 수 있다. 협의가 돼서 그래 너 이만큼 가져가 됐다고 하면 협의 절차는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협의가 안 돼요. 왜요? 특히나 우리는 호주 교민이시다 보니까 니 뭐 했는데? 라는 얘기를 솔직히 말해서 많이 들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고 법원에 이거 분할해 주세요. 나 상속인입니다. 라고 하는 절차가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망인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없어요. 조회가 안 돼요. 하지만 일정 부분 경과하니까 이상한 얘기가 들려. 누가 첫째한테 40억을 줬다는데?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럴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개관만 저희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망인이 그때 당시 재산이 없었는데 그리고 협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다 분할이 돼버려. 그럴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게 상속회복 청구예요. 어떤 식으로 될까요?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속회복 청구로 우리는 딱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는 재산에 관한 문제여서 우리가 그냥 행사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채무는 다릅니다. 어쩌면 가장 더 중요하실 수 있어요. 한국에 입국을 하려고 그러는데 채무불이행자 명부가 등재되어 있다.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듣거나 한국에 계좌가 있었는데 갑자기 막혀버려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 망인명의 채무가 존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때는 첫 번째가 상속 포기합니다. 나는 상속인이 안 될 거야. 상속 재산도 안 받고 채무도 안 받을 거야. 이런 얘기가 상속 포기입니다. 한정 승인은 내가 상속인은 될 거야.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 어머님으로 받은 재산 안에서 채무를 다 처리할 거야. 이런 얘기. 그리고 나중에 특별한정 승인은 진짜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다 장례까지 치르고 했는데 3년이나 한참 지났는데 갑자기 채무가 있대. 그때 할 수 있는 게 특별한정 승인. 이런 제도라고 기억만 해두시고 뒤에 넘어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저는 호주 시민권자입니다. 가족 불화로 한국에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친척으로부터 5달 전 아버지 사망 사실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여한 게 없다고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고 상속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 인감, 여권 등의 자료를 내놓으라 합니다. 거부했더니 상속인 중 한 명이 혼자 재산을 다 가져버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들 묻는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부 질문으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아버지 삶에 기여한다면 상속재산 받을 수 없냐? 많이들 물어보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닙니다. 민법 제 1013조에 따르면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상속을 분할을 해서 가져갈 수 있다. 근데 다 참여해야 된다.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됐다. 무효로 봅니다. 이렇게 강하게 보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삶에 기여한 바 없어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기여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새로 드릴 강의 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지금에는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저 빼고 상속 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설명드렸는데 상속권이 침해됐다 하게 되면 상속 회복 청구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5쪽에 잠깐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 5쪽은 상속 회복 청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간략하게 말하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다라고 하는데 나 빼고 다 했어. 내가 배제됐어. 이 취지입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상속회복 청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나 빼고 상속했으니까 이 분할은 무효야, 나한테 돌려줘, 이런 청구가 상속회복 청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허위 유언장을 작성을 하거나, 그리고 서류 유언을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방향 n분의 1로 다 나누자라는 거에서 위임장을 써줬는데 그거를 조작해서 등기부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상속회복 청구의 요건,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속 회복 3년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뭐를 기준으로? 이 3년은 침해 사실 안날이에요. 즉, 등기부를 떼보니까 다른 사람, 우리 상속인 중에 한 명 명의로 넘어가 있어. 나한테 협의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넘어가 있어. 그 사실 안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이거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10년, 이거는 이미 등기 이전이 완료됐어요. 이를테면은 1990년도에 등기 이전이 다 완료됐어요. 지금 상황에서 상속회복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저희는 이렇게 그 분을 상담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쭉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상속회복 청구가 맞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청구를 들어가고, 솔직히 말해서 재산 몰래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 잘 놔두고 싶겠습니까? 다 처분하고 싶겠죠. 그렇게 될 경우가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아직 그 사람 명의로 남아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랑 가처분을 통해서 못 팔게 막아둔 다음에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 변론기일은 내가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변호사 선임돼 있으면 저희가 알아서 하니까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고 정말 이게 실무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 명이 무작정 여권이랑 인감도장, 위임장 넘겨달라 그랬는데 해야 되냐? 절대 안 되죠. 여러분들은 이거 개인 서류 절대 넘기면 안 된다는 건 아시죠? 왜 넘기면 안 됩니까? 판례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 인감도장이라는 거 넘겨봐, 이렇게 했을 때 넘겼으면은 그대로 해주는 착한 분들이 계시지만 아닐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저는 n분의 1로 다 나눠 갖는다 라는 걸 동의를 하고 넘겼는데, 이 재산은 모두 첫째에게 분할한다, 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감이 찍히고 내면은 판사님이 보시기에는 그 문서에 딱 우리 인감이 들어가고 인감도장 찍혀 있고 여권사본 박혀 있다, 우리가 그거에 동의를 했다고 추정을 해요. 그거 깨려면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상속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다 증거로 남겨놓으세요. 통화를 한다면 녹음을 될 수도 있고요. 저기 메일을 주고 받으신다면 메일 내용 다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위임장을 작성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내봐, 문서 보내봐, 확인하고 찍으세요. 만약에 그걸 확인하고 안 찍는다고 하게 되면 위임장에 그런 내용을 적으면 사실 상관없어요. 나중에라도 우리가 상속 회복 청구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회복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팁을 드렸으니까 꼭 이런 부분을 유념을 해서 상속 절차에 임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호주 시민권자입니다. 형제들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입국해 장례까지도 치렀습니다. 형제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유언이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보이지도 않고 아버지 재산에 뭐가 있다는 말도 안 해줍니다. 형제들끼리 아버지 생전에 누가 뭘 받았다, 해외에 있는 저는 최소한으로 가져가라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만든 사례는 아니에요. 다 있던
있었던 사례를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유언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유언의 효력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6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 자필 증서 유언을 상당히 많이 쓰세요. 여기에서는 유언자가,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밖에 규정을 안 해요. 자필, 본인이 쓰는 거, 녹음하는 거, 그리고 공정증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는 거, 비밀증서. 여러분 한국 드라마 보시면 갑자기 봉해 증거에 빵 뜯고 이제 변호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 있죠? 그게 비밀증서. 구수증서는 이분이 쓰실 수가 없어. 공증 찾아갈 수도 없어. 그럴 때 병상에서나 이런 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구수증서 유언. 이 5개 절차 위반된다 하게 되면 위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음. 이게 법에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자필 증서인데요. 여기서는 유언자가 내용 다 한글로 자기가 써야 되고요. 주소 그리고 성명하고 날인까지 다 찍어야 효력이 있어요. 그럼 이 유언이 있었다는 거 어떻게 아냐? 이제 우린 호주에 나와 있어서 나한테도 잘 모르게 이야기도 안 해주는데,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전달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유언의 집행자가 전화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법원에 이 자필 증서라든지 많은 유언은 검인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상속인들한테 무조건 통지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만약에 딱 해서 아, 유언이 있구나 하는데 보여주면 좋겠죠. 근데 안 보여줘. 그럴 때는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딱 봐요. 근데 알잖아요. 아, 이거 유언 효력 없는데? 이러면은 그 사실을 저희가 상속인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유언 검인 절차에서 그 얘기를 조서로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없어서 그 유언으로 등기 이전이라든지 그 유언으로 그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유언의 효과라든지 유언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봐드리는데, 호주법과의 비교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경우에 호주에서는 타이핑, 유언을 다 타이핑을 해갖고 딱 그 서명하고 주소 남기고 도장 딱 찍고 증인 2명 있으면 효력이 있어요. 한국에서는요? 없어요. 맞아요. 왜요? 아까 보셨잖아요. 자필증서 본인이 써야 된다고요. 그걸로 우리한테 이렇게 유언이 효력이 있다? 한국에서 승인 절차 받을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시해서 자필로 써야 된다. 만약에 유언장에 또 보면 자필로 잘 쓰셨는데 호주에 있는 누구 재산은 호주에 같이 있는 첫째 아들한테도 증여하고 한국에 있는 재산도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유력을 해서 이제 재판부의 검인 절차를 거치고 하면 다른 상속인은 또 저를 찾아오실 거예요. 저를 찾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류비 청구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저는 당연히 하죠. 왜? 호주에 있는 내용은 한국에서 조회가 안 돼요. 한국에서 호주에 뭔 재산이 있는지 이런 거 조회가 안 돼요.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쓴다면은 한국에 남아있는 이 재산에서 내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적법한 유언이 남겨져 있다 하더라도 일부를 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팁을 드리자면, 호주에서 유언을 만약 작성하신다 하게 되면 어차피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겠지만 호주 재산이랑 한국 재산은 반드시 분리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한국 재산에 관한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법정 형식에 맞게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서 저희가 그럼 작성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5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두 번째, 어쩌면 제일 중요해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라는 문제예요.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네, 맞아요. 등기부도 떼보고, 맞아요. 은행에서도 보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가 상속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표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딱 신청을 하면은 다 공공기관에서 국세청 어디 다 날라와요. 아버지 생전에 뭐 재산이 있고요, 보험의 해약금은 어느 정도 되고요, 우리은행에 뭐 1억이 있으시고요, 부동산은 어디에 뭐가 있으시고요, 반대로 채무는 얼마가 있고요, 지금 어디까지 지금 뭐 근저당이 잡혀 있고요,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다, 이 신청하시기 하게 되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직접 수령을 할 거예요. 저희가 직접 그렇게 수령을 해서 아, 상속재산이 얼마 있다, 채무가 얼마 있다, 상속분은 얼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뢰인님께서는 상속 포기를 하든지 한정 승인을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여기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이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견지에서 협의를 하시면 된다,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에 적혀져 있지만 사망일로부터 1년 안에만 이게 서비스가 가능해요. 이게 안 되면은 한국 들어오셔서 그 국세청 가셔야 되고 등기부, 등기소 가셔야 되고 은행 다 찾아다니셔야 되고 사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하신 날 만약에 그 오늘 돌아가셨다 하게 되면 오늘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그 안에만 신청하실 수 있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이죠. 상속재산 협의가 어려울 땐 재산분을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법원을 통해서 상속재산분을 협의하면 된다. 소송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얼마나 걸려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최소 6개월에서 제가 한 사건 같은 2년 정도 걸리는 사건도 있어요. 뭐 그 안에서 재산 다툼이 치열하게, 상속 다툼이 치열하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한 7페이지로 넘어갈 건데요. 저는 호주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4년 전에 형제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입국했고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서 잘하셨죠? 아버지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른 형제들로부터 아버지가 생전에 큰형에게 건물과 땅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많이 늦긴 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유류분 문제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 망인의 소유했던 부동산을 확인할 방법은 일단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다. 다만 이 조의 범위가 중요한데 조에는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망인 명의로 남은 재산만 가능해요. 과거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다가 다른 사람한테 증여를 했어요. 아니면 매매를 하셨어요.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거 어떻게 확인해요? 등기소 가거나 직접 저희가 위임장을 놓고 가서 개인정보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잘 안 알려주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대동해서 그렇게 해야 확인이 가능하고 소송을 통해서 사실조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가능해요. 우선은 풍문을 통해서 그게 인지가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저의 권리가 남아있나요? 결국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강의 한 7페이지 하단 부분 참조하시면 되고 이 슬라이드입니다. 유류분은 나 상속이냐?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인정을 하게 해줘 라는 게 유류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그래요. 그럼 여기에 반환받는 대상이 뭐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했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한테 아버지께서 증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그 재산 같은 경우가 이게 들어가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재산을 상대로 유류분을 해서 받을 수 있느냐. 그렇다. 증여는 사망 1년 전까지 한 증여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1년 전에 한 거는요?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 경우, 즉 큰형한테 증여했다면 1년 전인 이 조항은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전에 증여했다든지 5년 전에 증여했다든지 이런 것도 모두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다 라는 거를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여재산을 가서 채무, 상속재산 가액에도 증여재산 가산하고 이런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내가 아버님을 통해서 상속을 받은 부분이 있다 하게 되면 그거는 빼요. 그거 빼고 나머지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요? 라는 게 유류분율입니다. 만약에 제 동생이 다 증여받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럼 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라면 어머니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동생이랑 저는 2분의 1씩이에요. 근데 유류분율은 저의 경우에는 직계 비속, 자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즉 4분의 1 정도밖에 청구할 수 없어요. 웬만하면 상속재산 분할, 상속회복으로 가는 게 더 재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된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청구권 행사 기간입니다. 유류분 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청구권 1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에서 동생한테 동업갔다는 사실을 한 달 전에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청구하는 그 기간이 11개월 남은 거예요. 그리고 10년이라는 그 이야기는 상속 개시가 기준이 돼요. 즉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이 넘었다 하게 되면 유류분도 받을 수가 없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위의 사례를 넘어와서 세부 사례를 하나하나 더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가 사망하신 지 4년이 지났습니다. 형과 동생 그리고 저가 상속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3년 전 형에게 40억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안 날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라는 사례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형은 상속인이죠.
네,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랑 나랑 형, 동생이 상속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에게 4년 전 증여됐던 40억은 유류분 산정 재산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나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상속지분은 직계비속에 따라서 2분의 1이고 유류분율이 적용돼서 2분의 1, 즉 40억의 4분의 1만 청구할 수 있다. 10억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혹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재산을 4억을 받았다 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6억밖에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지금 이해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제도가 어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하게 되면 제가 다 계산해드리고 그리고 또 법원까지 다 끌고 갈 테니까 일단은 뭐가 문제인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만 오늘 잘 기억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채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호주로 이민을 왔습니다. 호주에서 와이프와 딸 한 명과 시드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버지가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형제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입국해 장례도 치렀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내던 중에 우리은행으로부터 저와 어머니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생에게 연락해보니 동생은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나는 이전에 상속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 채무 상속 확인할 방법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꼭 기억해 두세요.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꼭 이거는 신청을 하시고 일단은 누가 사망 사실이 있고 내가 상속인이다 하게 되면 나한테도 조회해 볼 권한이 있으니까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이 가능한가요? 라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별도로 밑에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상속 포기 아까 제가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죠. 내가 상속인이 아니겠어. 상속인이 안 될 테니까 재산도 안 받고 상속 채무도 안 받겠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속 포기는 그런 의사만 통지를 하면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무조건 신청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포기는 상속 포기를 신청을 법원에 하고 법원에 결정받으면 채무 승계가 없게 돼요. 하지만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달라요. 한정 승인은 내가 상속인이 되겠소 라는 의사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속 포기와 마찬가지로 한정 승인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내가 상속인이 되겠다 그거기 때문에 상속세도 부과됩니다. 얼마나 부과가 돼요?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상속 채무도 그럼 부과가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변제해야 돼요? 그것도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쉽게 말하면 상속재산이 100원이에요. 근데 채무가 100억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하면은 나 상속인 아무 그냥 걱정 없이 사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한정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100원에 대한 상속세는 100원 범위 안에서 내겠고요. 100억에 대한 그 채무는요. 이 100원 안에서 변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속인한테는 안 튕기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그럼 한정승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정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또 결정받아서 5일 안에 신문공고도 해야 되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한테 통지해서 변제도 해야 되고 그게 어려우면 상속 파산 신청을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엄청난 절차가 있어요. 다 상속 포기하지 왜 한정승인해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까봐 간략하게 말하면 상속 포기를 하면 튕깁니다. 한정승인하면 안 튕겨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B 가정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B가 돌아가셨어요. B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상속인은 누구야? B처 1, 2, 3 맞죠? 근데 B처분이 포기를 해요. 그러면 채무가 어떻게 상속이 되느냐? 1, 2, 3한테 3분의 1로 그냥 상속이 돼버려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B처랑 1이랑 상속 포기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2분의 1씩 2, 3에 상속이 됩니다. 만약에 B처 1, 2가 다 상속 포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로지 B의 채무는 3한테만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한정 승인을 하면요. B처 그리고 만약에 다 상속 포기했다 하게 되면 이 채무 어디로 가요? 위로 갑니다. 그리고 다 상속 포기를 했어요. 갑을 그 다음에 B처 1, 2, 3 다 상속 포기했어요. 그러면 채무가 어디로 가요? 형제자매 A, B, C한테, 그러니까 A, C한테 갑니다. 무지하게 골이 아파지죠. 그렇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래요. 보통 저희가 위임하고 저희는 어떻게 진행하냐? 1, 2, 3 상속 포기. 그러면 상속인이 누구예요? B처죠. 그럼 B처는 한정승인. 그러면 부모님한테도 안 가고 형제자매한테도 안 가요. 뭐 전략에 따라서 이분들 좀 골탕 먹이고 싶다 하게 되면 다 상속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웃자고 한 얘기였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한정승인을 신청을 간 이 답이 뭐예요?
안 되죠. 왜요? 상 3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까지도 치렀으면 내가 사망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3년이 경과가 됐다면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알려주질 않았어요. 이러면 사망 사실 안 날로부터, 그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는 한정승인 상속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방법이 특별 한정승인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돌아가실 때는요 상속복이 다 그 서비스를 해봤는데 재산도 없고 채무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채무가 나와서 압류가 됐거든요. 이제서라도 한정승인 받아주세요 라는 게 특별 한정승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복이나 한정승인보다는 더 절차가 엄격하다 라고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상속법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속 그 법에서 한 30% 정도만 풀어놓은 상황이긴 한데요. 이 정도만 풀어놓으셔도 지금 그 교민분들께서 내가 지금 어떤 상속인인지 아닌지, 내가 상속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채무를 상속받았다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해야 되는지, 재산이 됐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협의 절차를 해야 될지, 나 빼고 상속이 이루어졌을 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